조선의 주막. 조선 화폐경제의 실상. 조선은 17세기까지 화폐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거래는 물물 교환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엽전이 물물 교환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었다. 그 이유는 엽전은 너무 무거워서 교환을 자유롭게 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은전 1달러 약 27,000원이 이 나라에서는 엽전 2,000에서 2,500개이다. 구한말, 당백전 등으로 인한 인플레로 더 많은 엽전을 필요로 했다. 1달러 은전 1개를 상평통보로 환산하면 대략 15kg어치의 상평통보가 필요했다. 조선에서 주막이 필요한 이유. 조선에서는 장이 서는 마을로 선택되어진 곳들이 있어서 5일마다 장이 선다. 장마을은 지방마다 여러 개씩 잘 배치되어 있어. 상인들은 장들을 하루에 하나씩 돌면서 계속 순회할 수 있다. 장터가 열리면 사방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만나. 물건을 팔고 사고, 어떤 이들은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며, 또 다른 사람들은 자기 마을 밖의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듣는다. 그리고 모든 장터에는 상인들을 위한 숙박시설, 즉 주막이 있다. 한편 육상 화물열차도 밤이 되면 묵을 숙소를 찾아야 한다. 여기서 화물열차는 사람과 조랑말로 이루어진 긴 행렬을 뜻한다. 이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렬로 늘어서 있는 상단의 행렬인데 멀리서 보면 그 광경은 참으로 진기한 볼거리다. 이들은 무거운 물건을 짊어지며 전국 방방곡곡을 누빈다. 다만 이 조랑말 열차로 장거리를 여행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은 아니기에 이 나라 곳곳에는 주막이 필요하다. 사람만큼 중요한 손님, 조랑말. 주막은 찾아오는 사람들뿐 아니라 소와 조랑말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 주막들은 사실 더 많은 방이 있다는 사실을 빼면 일반 초가집 주택들과 별다를 바가 없다. 주막의 입구 쪽에는 마구간이 있고 그 옆으로 손님들을 위한 방이 있는데 사람들은 조랑말들이 밤새 싸우는 것을 막기 위해 가급적 가까이에 있으려 한다. 사실 조선의 조랑말들은 대단히 사나웠다. 말들은 결사적으로 서로 싸우고 물어뜯는다. 이 녀석들 때문에 종종 주인들이 한밤중에 일어나서 자신의 조랑말의 옆에 놈들을 함부로 발길질하지 못하게 말려야만 했다. 이놈들은 어스럼한 저녁부터 이른 아침까지 서로 차고 긁어대고 싸우며 시간을 보낸다. 조랑말들은 항상 주막 안이나 그 주위에서 크게 말썽을 부리고 잠을 청하는 지친 여행객들을 짜증나게 했다. 안 와, 말들이 시끄러워서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말먹이 사기꾼. 주막은 주로 남자들에 의해 관리되었다. 내가 어려서부터 이 일만 배워서 주막일 하나는 이골이 났지. 때문에 주막 주인들은 모든 일에 능숙하다. 다만 너무 능숙해서 탈이었다. 대표적인 것은 말먹이였다. 주막 주인이 말먹이 줄 때 잘 감시하라고. 왜? 왜겠어? 하도 사기를 쳐서지. 어느 정도인데? 내가 분명히 말에게 콩을 먹이라고. 콩을 많이 먹여야 제대로 힘을 쓴다고 그렇게도 당부를 했거든. 그런데? 이놈의 주인이 비싼 콩 아끼려고 왕겨에 물만 잔뜩 담궈서 그걸로 말 배를 채운겨. 그렇게 먹었으니 말이 제대로 힘을 쓰겠어? 어떻게 됐는데? 중간에 말이 힘들어해서 그 짐을 내가 다 짊어지고 왔다니깐 글쎄. 아무튼 그렇게 사기치는 놈들이 많으니까 말 먹이 줄 때는 잘 감시해야 함. 주막의 방, 2평 방 안에 20명 장정이 들어가다. 대부분의 주막에는 손님용 방으로 늘 2개를 준비한다. 하나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항상 열려있는 방으로,
보통 숙박이나 식사를 원하는 상인이나 마부들이 사용한다. 다른 하나는 숙박하러 들른 관리나 선비를 위한 방이다. 두 방의 차이점이라면 하나는 덜 사용되어 덜 지저분하고 덜 북적거린다는 점이다. 재미있는 것은 방을 사용하는 데는 일체 돈을 받지 않고 오직 음식값만을 받는다는 점이다. 하지만 주인은 손해볼 것이 없다. 10여 명이 함께 방을 차지하더라도 한 사람이 방을 차지하는 경우보다 세탁할 이불이 더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방에는 베개로 쓰이는 목침 말고는 이불은 물론 어떠한 형태의 가구도 없다. 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주막에 들러봐도 바닥에 깔린 볏짚 돗자리가 전부다. 객실은 보통 가로 2.5, 세로 5m 정도의 크기로 한 방에 무려 10명에서 20명이 동시에 들어간다. 어떤 방은 가로 세로 모두 2.5m 정도밖에 되지 않아 바닥이 누워 자는 사람들로 꽉 차서 마치 이런 말이 떠오를 정도였다. 상자 안에 정어리들처럼 포개져 있다. 바닥에는 벌레가 바글바글. 모든 주막의 방바닥은 돌과 진흙으로 만들고 그 아래 바닥을 데우기 위한 구들이 있다. 특히 조랑말들 먹이를 끓이는 데 사용하는 불은 난방용으로도 쓰인다. 다만 12월뿐 아니라 8월에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의 조랑말들은 도통 따뜻하게 덮인 사료가 아니면 먹으려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여름에는 밖에서 돗자리를 깔고 자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무튼 이 뜨끈한 방바닥은 다른 방식으로 손님들을 불편하게 했다. 따뜻한 방바닥이 수많은 곤충과 꿈틀대는 벌레들을 부화 성장하게 하는 배양기 역할을 하는 까닭이다. 해충들은 어느 주막에서나 볼 수 있고 때로는 워낙 바글바글하여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이다. 주막의 식사. 주막의 식탁은 가히 정갈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 풍성하다. 다만 음식들은 모두 서로 비슷해서 아침, 점심, 저녁 세 끼가 같다. 특히 이 나라에서는 밥을 엄청 많이 준다. 큰 그릇을 가득 채운 밥은 채우는 것을 넘어 고봉으로 높게 쌓아 올린다. 보통 서양인들은 다 먹지 못하고 나고하는 양이다. 여기에 철마다 산기슭에서 채취한 나물이나 집 근처 밭에서 기른 야채들이 자주 오르는데 이것들은 아무런 양념도 없이 그냥 물에 데쳐서 나와 꼭 장에 찍어 먹어야만 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면 뜨거운 누룽지 물이 나왔다. 식사 시간의 종소리, 김치 냄새. 온갖 반찬들이 식사에 간을 맞출 수 있도록 항상 밥과 함께 제공된다. 고추장, 무 절임, 배추김치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김치에는 특유의 발효 냄새가 있다. 그리고 그 냄새는 꽤 강렬하다. 때문에 조선의 주막에는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음을 알리는 종이 따로 필요 없다. 항상 김치가 그 냄새로 저녁이 준비되었음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주막의 요금. 주막에는 식당이 따로 없다. 그냥 방에서 먹는다. 식사는 개다리 소반에 차려진다. 미국 돈으로 대략 10센트면 현재 돈으로 약 2,700원. 숙박이 덤인 저녁과 아침 밥값이 해결된다. 사실 10센트는 가장 좋은 주막의 경우이고 더 허술한 데서는 그 절반 정도에도 해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조선에서 10센트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일반 노동자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이 대략 10센트이고 그래서 주막에서 하룻밤을 지내려면 그가 종일 일한 하루 임금을 몽땅 다 바쳐야 되는 정도이다. 조선 노동자에게 10센트를 받는 주막은 미국 노동자에게 3달러를 받는 여인숙보다 결코 싼 값이 아닌 것이다.